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목수연입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섹션은 근대와 현대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그 중에서 근대 미술 전시로 본 근대 미술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미술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가 근대고 근대 미술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데, 전시가 그것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근대 미술에 관련된 전시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형성된 담론들을 분석해서 근대 미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거나 변화되어 왔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근대 미술을 어떤 개념과 범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크게 세 가지의 그 시기와 주제로 넘어갈 것인데, 그 첫 번째는 1950년대에 작고 작가 유작전과 한국 현대회화 특별전을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는 근대미술이라는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지만, 저는 근대미술에 대한 생각들이 작고 작가 유작전을 열면서 이렇게 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두 전시를 좀 주목해서 보았는데요. 하나는 1954년 9월 달에 천일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김중현, 구본웅, 이인석 유작 3인전입니다. 또 하나는 국립박물관, 그 당시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부산으로 피난했다가 남산 분관으로 이전해서 왔던 시기인데, 조금 요즘 생각하기에는 의아하게도 한국 현대회화 특별전을 국립박물관에서 열었습니다. 같은 1954년이고요. 그래서 이 국립박물관의 전시는 한국 현대회화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시들을 통해서 1950년 이전의 전시들을 정리해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네,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김중현, 구본웅, 이인성 유작 3인전 포스터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발간했던 리플렛입니다. 작품 사진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리플렛을 통해서 작품 제목을 알 수 있어서 이 작품들이 현재 남아있다면 어떤 작품들이 출품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 현대화 특별전인데, 참여 작가는 선배 대가와 현역 중견 작가를 포함한 20여 명이고 현대회화가 걸어온 50년간의 총 결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대를 규정하는 전시를 소개하면서 현대라는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근대와 현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수적으로 이제 몇 가지 더 있다면, 현대미술가 유작전 이런 것이 62년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열렸고, 이런 전시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나를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정규가 1957년 신태양 4월호에 이인성, 김중현, 구본웅의 3인 유작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어떠한 가치로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데 귀결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전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경 선생님, 이분이 1962년에 한국미술사를 교재로 만들려고 쓰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만큼은 특이하게 45년 해방 이후, 그러니까 45년까지의 근대미술과 45년 이후의 오늘의 현대미술을 근대미술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의 역사를 근대미술로 확장해서 보면서 20세기 전반기의 역사를 다룬다는 점, 이것이 역시 또 근대미술을 보는 어떤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는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1969년에 처음 개관하고 경복궁에서 개관했는데, 이 전시는 그 경복궁에 있었던 미술관에서 열렸던 것이고요. 당시 신문에 나왔던 보도사진, 거의 전면을 컬러로 해서 대표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작가가 149명, 작품이 381점이어서 1960년대까지의 변화 양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각 이런 장르들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전시의 성격은
국립현대미술관이 69년에 발족했을 때는 소장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60년에 한국 근대미술을 모으면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소장품을 구축해 나가는 성격을 지니면서 한국미술사를 근대미술사를 정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도록이라던가 이런 작품 출품 작품들을 볼 때 하한선을 한 196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유화나 수채화는 반추상이나 앵프로메를 포함하고 있고 수목채색화는 1900년 이후에 인물화와 산수화로부터 또 서세옥의 추상 작품까지도 포괄하고 있고 조각은 대체로 구상 조각이나 서예는 행서로부터 한글 서예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근대미술이라는 것을 보는 어떤 시선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하한 정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품작의 시대적인 범주를 보면 유화 수채화는 고이동의 자화상부터 이철이의 작품 60년까지, 수묵화 채색화는 김응원의 성난도에서 박노수의 산정도, 또 조각은 윤승욱의 피리 부는 소녀에서 김종효의 작품까지, 서예는 권동수의 와당에서 유충의 초서까지 다양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상이 이제 막 발현하기 시작한 50년대 이후의 추상이 몇 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대미술에 대한 담론은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 도록에 이영성 선생님이 쓰신 한국 근대미술 60년 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근대미술의 시기 구분을 태동기, 모색기, 암흑기, 혼란기, 전환기, 정착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신종원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정리할 때 57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직까지 담론의 추세인데, 이경 선생님은 이때 정착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57년 이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 시기나 특성에 관해서는 지금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은 70년대 눈이기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보기에는 근대미술의 특성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내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80년대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근대미술 자료전이라는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문 아카이빙 전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전에는 많은 그 자료의 목록들이 나와 있어서 근대미술을 작품으로 뿐만 아니라 자료로서도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0년대 말과 2000년에 걸쳐서 과천관과 그다음에 나중에 덕수궁관이 개관되는데 근대를 보는 눈이라는 시리즈 전시를 개최하게 됩니다. 유화는 유화, 수묵채색화, 조소, 공예라는 4가지 장르로 나누어서 9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2월까지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시이고, 근대미술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전시라고 할까요? 네. 전시의 성격은 새천년을 앞두고 근대미술을 장르별로 전시를 하고요. 유화 전시에서는 전통 화단에 변형 코너를 두어서 좀 특이하게 조선시대 말의 어떤 사실적인 작품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근대미술이라고 하면 1900년이나 1910년 이후에 유화의 도입으로부터 근대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다면, 이때는 조선시대에서 20세기가 어떤 식의 변화를 보이면서 연계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선이 조금 새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묵채색화 전시는 또 범주가 아니라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죠. 조선시대의 작품의 어떤 소재별로 나누었던 화목별로 정리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명연의 연꽃이나 장승옥의 김영절지 이런 것들로 이제 보았는데, 이 수묵채색화의 상하는 개항 이후에 제작된 작품들을 이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지만 근대적인 성격이 드러난 것을 꼭 찾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한에서는 70년대 전시가 추상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 시기에는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현대라는 것을 추상의 도입으로 이제 인식하는 그 미술사적 서술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상 부분은 이제 상당히 빠져서 근대의 성격을 구상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조각이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조소라는 이제
30년대에 작가들이 활동하던 그런 장르명을 선택을 한 게 조금 다르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05년에 만들어진 나한상이라던가 1919년에 고종의 무덤인 금곡의 홍릉에 있는 문무이상 등 전통 조소에서부터 어떻게 근대 조소로 옮아오는가, 이런 식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조소의 전환은 구상성이 남아있는 권진규, 김세중, 송영수의 철조 작품까지 다루고 있고, 공예는 그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장르인데 그것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19세기 후반에 나비 무쇠 등잔이라든가 나무 찬압 등 전통적인 공예로부터 20세기 초에 이황직 미술 제작소의 제작까지 이어져서 1960년대 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90년대에 벌어진 근대미술 전시와 관련된 그런 담론들을 보면 근대미술에 대한 범주와 성격을 정리하여서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을 가르는 기준선을 국립미술관에서 좀 제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변화를 보자면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에는 서예가 있었는데 90년대 전시에는 서예 장르는 빠집니다. 그 대신에 공예 장르가 새롭게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에 1970년대 후반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라는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한 권씩의 그 역사를 정리한 책을 냈는데 아마 그런 정리가 반영이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현대적인 장르 개념으로 근대적인 장르를 재편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대적으로는 근대미술이 20세기 이전이 아니라 19세기로부터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라는 시선을 보고자 하는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1994년에 한국근대미술사학회에서 그때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같이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공동 주최를 했는데, 근대 기점 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신랄하게 벌인 적이 있습니다. 1890년대 설, 1920년대 설, 1930년대 설들 여러 설이 있었는데, 이 개항 이후로 근대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수용해서 아마 전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화의 분기점은 이경성 등이 1950년대 말부터 담론화한 1957년에 앵포르멜 등 추상의 발현을 현대를 보고자 하는 설을 받아들여 추상 미술 이전의 구상성을 근대 미술의 성격으로 보고자 했고, 또 조금 특이한 점은 1987년에 월북 작가 해금이 있었죠. 그래서 월북 작가들을 포함해서 재조명한 그런 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근대 미술에 관한 전시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1970년대는 근대 미술 전시에 대한 시대적 정리가 명확하지 않았고, 작고 작가 유작전이나 한국 현대미술사 정리 등을 통해서 1957년을 현대미술의 기점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 등을 기반으로 근대미술의 성격과 시기 등의 범주가 정리가 되어서 근대미술을 보는 눈 시리즈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미술을 다시 쓰는 전시들의 발표를 맡은 신정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말,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져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현대미술은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작품도 그런 사조도 꼭 그것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현대미술에 부여한 가치나 어떤 함축 같은 것들이 조금 변해왔고, 그래서 그와 같은 궤적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저희 이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번 그 발표와 연관해서는 그렇게 1950년대 이후에 한국 미술에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상상되었는지에 대한 궤적을 그 전개에 있어서 주요 계기가 되었던 전시들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도입니다. 즉, 그 전제는 한국 미술에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기표가 지시하는 바가 계속해서 변해왔고, 전시들은 그 변화를 수용하거나 또 이끌어왔다, 이와 같은 주장입니다.
1950년대 중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근대미술 혹은 모던 아트와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정의되었습니다. 즉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미술이나 모던 아트와 달라, 이런 이제 생각을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칭, 그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칭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느슨하게는 어떤 이야기를 담거나 자연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 우리가 이제 흔히 추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의가 있다면 이 현대적인 삶과 공명하는 것,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해지는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신선하고 청신하고 세련되고 이제 이런 형용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한국미술의 역사에서 현대미술을 근대미술과 이렇게 결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사실 이 시기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말에 이제 그랬었는데요. 당시 그 김환기 선생님이 쓴 글에 따르면 추상을 옹호하면서 그것이 근대미술이 아닌 이제 현대미술,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1930년대 후반의 글에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와 같은 현대미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 뭐였냐면, 시대가 막 변한다고 해서 미술이 그렇게 막 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맞아? 이제 이런 의문 같은 것들을 당시 제기하던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오지호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지호 선생님은 미술은 그처럼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같이 그렇게 막 변해가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시대가 과학적으로, 이지적으로, 합리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그에 걸맞게 추상이 나왔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도안에 가까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논의가 나옵니다. 즉 이 얘기는 1930년대 말에는 이 현대 미술 혹은 현대라고 하는 것이 이 미술의 논의 속에서 이 경합의 대상이었다, 이제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 이 현대, 그리고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말은 논쟁의 여지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말이 됩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 현대의 지향은 이전과 같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 미술에로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는 뭔가 근대 미술로 이어져 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보다 좀 더 레디컬하게 우리는 근대 미술이 없기 때문에 빨리 현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류의 생각에 더욱더 가까웠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근대 미술 다음의 단계로서의 현대 미술로 나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근대 미술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현대 미술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제 태도에 더욱더 가까웠다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 미술은 부재하거나 왜곡되었다고 간주되었고요. 그래서 이경성 선생님의 당시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불모의 황무지에 있어요. 아무것도 받았을 것이 없는 불모의 황무지가 있으니까 바로 이 위에서 대담한 모방이라도 좋으니 현대미술에 착수하기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전쟁 직후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이제 되었죠. 즉 당시 이제 창립된 미술 잡지 제목이 신미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신신백화점 많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김희순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던 논입니다. 이렇게 새로움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되었고 과거는 폄하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상, 그리고 전위, 그리고 현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소망스러운 어떤 것이 되었어요. 이 셋은 많은 경우 서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서로 대체 가능한 이제 그런 말이 되었고요. 그 대신 기성 혹은 전통 혹은 근대와 같은 말은 이렇게 힘을 잃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1950년대의 중반 후반에 들어서 한국 미술에서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널리 퍼지고 영문 표현도 모던 아트가 아니라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널리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1957년 결성된 현대미술가 협회의 이제 현대 미술가 협회 전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언론사에서 시작된 현대미술 현대 작가의 초대 미술전이 바로 이 시기에 열린 전시로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제호로 박혀 있는 이제 그런 전시입니다. 바로 이 현대미술이라는 멍칭을 내걸어서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바램을 구현하려고 했던 단체이자 전시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 현대미술가 협회전은 앵포르멜이었고요. 앵포르멜의 이제 양식을 주로 물론 2회전에서는 그렇진 않았지만 이제 3회전부터 그랬고요. 이 현대 작가 초대 미술전은 보다 또 스펙트럼이 넓었지만 여기에서도 소위 추상적인 이제 그런 미술들이 등장하고 널리 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시작의 염원 속에서 소위 부재하다고 논의된 일제강점기 미술에 대한 연구가 또 이 시기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목수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규 선생님이나 이경성 선생님의 일제강점기 화가와 미술에 대한 연구가 이제 195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명확해진 것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근대 미술이 아니고 사실 근대 미술의 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근대 미술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둘씩 연구를 해 나가면서 사실 근대 미술을 알아가면서 우리도 근대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논의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시기에 소위 근대 부재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근대 부재론은 점점 이제 수사학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초중반에는 근대가 없으니까 빨리 현대를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요.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근대 미술이 없다기보다는 근대 미술의 부재돼서 우리는 빨리 현대로 나아가야 되니까 현대의 드라이브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그런 수사학으로 오히려 조금 쓰인 경향이 있었지 실제로 연구에서는 이제 근대 미술에 대한 논의가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말은 은유적이라기보다는 즉자적으로 사용되는 듯 보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50년대에 들어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고 그리고 첨단적이고 전위적이고 앞서 있고 이제 이런 말을 다 응축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본다면, 그래서 약간 은유적이라는 말, 그 현대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라는 것이 원래 직자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미술이보다는 나은 것, 보다 더 선한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수사적이라고 썼는데요. 1950년대 현대 미술은 그렇게 뭔가 좀 가치를 지닌 말이 되는데요. 1960년대에 넘어가서 현대미술이란 말은 조금 더 중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자적인 의미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묻고 그와 같은 전시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미술은 지금 이곳의 미술이라는 방식으로 널리 쓰이고, 사실 이 시기에 이제 전개되는 1968년 한국 현대회화전, 이게 이제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현대회화, 한국 현대회화 10인전 이제 이런 류의 전시들이 1960년대 말에 열릴 때의 이 전시에는 단순히 그 이전에 현대미술로 지칭됐던 앵포르멜 작가군뿐만 아니라 1910년대의 작가군들까지 이제 다 아울러서 사실 등장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910년대생의 유영국 선생님, 이세득 선생님, 지금 저 사진의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유영국 선생님이시고요. 박서보 선생님, 그리고 지금 가운데 담배 피고 계신 분이 이제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이제 윤명로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세대가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이렇게 지금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아우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 작품에 붙여진 현대라는 표현은 일종의 제도로서의 현대미술.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사실 이제 제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그렇죠? 그 이전의 기성세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젊은이의 목소리였다면 1960년대 들어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단단한 이제 제도로 구축되어가는 그런 이제 인상을 받게 합니다. 따라서
권위의 도전으로서의 현대미술, 그게 이제 50년대 용법이라면요, 이제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현대미술이라고, 그게 이제 제도와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는 1960년대 진행되는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좀 전에 옥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57년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 서술이 시작된 때가 바로 이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뭐 신문화 60년이라는 제호로 나온 글이라든지, 혹은 1967년 12월에 공간지의 한국 추상 회화 10년, 이제 이런 특집 같은 것이 다 1957년을 이제 주된 기점으로 삼고 현대 미술을 역사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는 현대 미술이 현행적인 미술이었다면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현대 미술이 나름 역사를 갖고 이렇게 두께를 갖는 어떤 것으로 이제 되어간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현대미술은 부상하거나 도래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역사를 갖춘 것으로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생기죠. 이렇게 현대미술이 역사화 및 제도화되면서, 그렇다면 이전에 1950년대에 현대미술에 부과됐던 어떤 가치, 선진적인 것, 새로운 것, 뭔가 넘어서는 것, 이제 이런 류의 뉘앙스는 청년 작가 연립전 67년 잘 알려진 전시겠고, 근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전시 하나였고요. 보다 더 넓은 말은 이제 전위, 아방가르드, 이제 이런 말에 들러붙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950년대에 주된 키워드였던 현대 추상 전위 중에서 사실 현대도 중성적인 말로 변하고, 추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 이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진 못하지만, 전이라는 것은 이제 1960년대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 1970년대 초에 이제 그 1970년대 박정희 체제가 들어서면서 유신과 긴급 조치 들어가면서 이제 전이라는 말이 약간 퇴폐 이런 식으로 폄하되면서 이제 그때 전이도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1970년대를 이행하면서 현대미술은 더욱더 제도화되고 역사화됩니다. 예, 70년대에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관련된 잡지와 책들이 나오면서 일종의 현대미술의 회고전들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명동화랑에서 전개됐던 전시라든지, 혹은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 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 같은 것들은 1957년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일종의 역사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제도적인 어떤 말,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선진적이거나 뭔가 새롭거나 이제 이런 거에 붙여지는 말이 아닌 상태로 제도화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데,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그와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현대 미술이 나름의 또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고 특정한 어떤 것을 지시하는 어떤 그런 함축도 동시에 이제 이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 전시와 연관된 것이 예를 들면 명동화랑의 이제 현대 미술이나, 혹은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 미술이란 어떤 현대 미술이냐면 근대를 넘어선 미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이제 이우환 선생님의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주의적인 허상으로부터 세계를 구축해서 정작 살아있는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버린 근대, 이전의 근대 문명을 인간이 중심이어서 자신의 뜻대로 세계를 막 줄을 세워 버렸던, 근데 그런 것 미술가가 그런 류의 어떤 근대로부터 벗어나서 세계 자체를 마주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의 속에서 근대를 넘어선 미술로서의 현대 미술이라고 현대미술의 의미가 조금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현대미술은 큰 틀에서 두 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우리 현대미술이 지속되는 면과, 또 다른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담은 충전된 것으로서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 두 번째 현대미술이 이제 당시의 모더니즘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었고, 혹은 이일 선생에 의해서 70년대 작가들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류의 작품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류의 작품들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5가지 흰색전이나, 혹은 도쿄 센트럴 미술관에서의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한국 현대미술은 그 당시에 또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1970년대 말이죠. 그 비판의 요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미술에 한국이 어딨고 현대가 어딨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죠. 즉 뭐냐면 지금 여기에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중미술의 이제 시작이 전개되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중미술의 논의 속에서는 사실 현대미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현대미술은 민중미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적인 말이었지만, 그들은 그렇지만은 현대미술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기에 요구를 받아든 미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 나름의 한국 현대미술을 추구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995년 공간의 반란 전시나 1999년 글로벌 컨셉추얼리즘, 그리고 2005년 당신은 나의 태양과 같은 전시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미술, 이게 사실 1990년대는 소위 동시대 미술의 어떤 기원으로 불리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동시대 미술의 기원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한국 현대 미술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는 전시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점과, 저는 이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당시의 개념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95년 공간의 반란 전시는 당시 90년대가 설치와 퍼포먼스가 굉장히 흥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지금 당대의 입장에서 당대의 그 설치 퍼포먼스의 기원이 어디지를 살펴봤을 때 이제 한국 실험 미술로 달려갔던 전시였고, 또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가던 시기에는 개념 미술이 중요하게 논의가 되던 시기에 한국에서 이 글로벌 컨셉추얼리즘의 한 섹션에 이제 성환경 선생님이 큐레이팅했던 전시가 바로 개념 미술의 한국적인 기원이 어딘지를 이제 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대 미술 논의 속에서 한국 현대 미술을 다시 보는 전시들의 역할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장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유진입니다. 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공간과 첫 번째 전시들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그에 대한 경과보고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접근을 하면서 다소 감상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빈 화면을 보시면서 최초의 전시를 같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4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공간은 모두 하얗게 칠해져 있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첫 번째 붓질이 시작되듯이 이 공간 안에서는 이제 곧 첫 번째 전시가 시작될 것입니다. 벽면에는 평면 작품이 걸리고 자대 위에는 조각과 공예 등 입체 작품이 놓일 것입니다. 전시를 소개하는 벽글과 작품 명제표가 붙고 사람들은 완성된 공간을 이용하며 작품을 관람하고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전시는 하얀 공간 안에 그리고 여러 기록물들을 통해 최초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 즉 최초의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최초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관하는 공간이라면 해당 공간에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간의 시작과 전시의 시작이 만나면 개관을 기념하는 개관 기념 전시가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금까지 약 6차례 공간의 변화를 겪었고 해당 공간에서는 공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전시들이 6번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공간의 변화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청주관이라는 4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10월 20일 경복궁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복궁 뒷뜰에 있던 옛 조선 총독부 미술관 건물에서입니다. 조선 총독부 미술관은 건립 당시부터 전시 기능에 집중한 형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전시에 집중한 형태로 개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관 4년 후인 1973년 국립현대미술관은 덕수궁 석조전 건물로 이전합니다. 국립박물관이 경복궁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좀 더 넓은 전시 공간이 덕수궁 석조전이었습니다. 덕수궁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소장품을 수집하고 조직을 조금씩 갖춰나가며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전전하던 국립현대미술관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개관한 것은 1986년 과천에서입니다. 과천관은 넓은 전시실을 비롯해 현대적인 수장고와 보존 교육 등 미술관의 종합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갖추었습니다. 과천관은 2013년 서울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해 왔으나 도시 중심지가 아닌 탓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998년) 덕수궁 석조전 서관이 다시 국립현대미술관 공간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개관 당시 덕수궁 미술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이 공간은 근대미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으로 특화되었습니다. 2009년 옛 국군 기무사령부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설립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고 몇 년간의 공사를 거쳐 2013년 11월 12일 서울관이 개관했습니다. 서울관은 동시대의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담고자 다원 공간, 영상관, 디지털 정보실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갖추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8년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한 국립현대미술관 최초의 지역관인 청주관이 미술품 수장센터로서 건립되었습니다. 수장고와 보존과학실의 비율이 전시실보다 월등히 높은 특수한 형태의 미술관으로 관람객에게 수장고와 소장품을 공유하는 개방형 수장고의 운영이 특징인 공간입니다. 이처럼 약 55년의 시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공간은 이동하고 확장하며 유기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간의 생성 시작부터 사실 정치사회적 이슈와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관의 미술 전람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대규모의 문화예술 기관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미술관의 공간 이동과 확장은 때마다 많은 이슈를 낳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들은 국가가 미술관에 요구하는 목적들을 수행하고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공간의 개관을 기념하여 첫 번째로 열리는 개관 기념 전시를 통해 새로이 문을 연 공간이 어떻게 관람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를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6가지의 공간을 개관하면서 처음을 기념하면서 개최되었던 개관 기념 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새로 생겨날 때마다 해당 공간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전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공간의 방향성, 즉 미술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시는 을의 개관기념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개최됩니다. 앞서 언급한 공간의 변천대로 국립현대미술관 각 공간에서 개최한 첫 번째 전시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것일까요? 그리고 전시에서 기념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담기고 있을까요? 우선 경복궁에 처음 미술관이 개관하며 개최된 전시는 제1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 문을 열며 개최한 개관기념전이 제18회 국전인 셈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의 첫 번째 의미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이 목적이었습니다. 첫 개관임에도 불구하고 제18회 국전의 개막식과 개관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며 국전의 주관이 국립현대미술관임을 알렸습니다. 1973년 덕수궁으로 이전하며 처음 개최한 전시는 한국 현역화가 100인전이라는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는 당시 활동하고 있던 한국화가 32명, 그리고 유화가 81명 등을 모아서 당시의 미술 상황을 가늠해 보는 의미 있는 전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1986년 과천관의 개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을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종합미술관으로 위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현대미술에 발맞춰 개관 기념전도 큰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프랑스 20세기 미술전, 86 서울 아시아 현대미술전,
와이즈만 컬렉션이라는 4개 전시가 준공 개관 기념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개관전 추진 당시의 자료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준공 개관을 기념하고 86 아시안게임을 경축하는 전시 사업으로서 국제적인 특별 전시 기념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유수 미술관으로 면모를 쇄신하고 국제 미술 교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에는 덕수궁 분관을 개관하며 다시 찾은 근대미술 전시를 첫 번째로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근대기 작품의 전시와 작품 및 자료 수집을 강화하여 덕수궁관을 근대미술사 정립을 위한 공간으로 위치시켰습니다. 2009년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을 개관하기로 확정한 해입니다. 미술관 개관을 확정함과 동시에 리모델링 전 건물의 거친 내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최한 신호탄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전 내부의 기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의 미술 전시장의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하얀색의 사각형 공간에서 탈피하여 더 이상 화이트 큐브 안에서만 가능하지 않는 확장된 현대미술의 모습을 보여준 전시였습니다. 변형, 변용, 장소 특정적, 탈장르적 성격의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 특성 또한 공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013년 서울관 개관 기념전으로 개최된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전과 청주관 개관 기념전이었던 별에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공간이 생기거나 이전하면서 개최된 6개의 전시들 중에서 제가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서는 1986년 과천관의 개관 기념전들과 2009년 서울관의 신호탄 전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천관은 여러 개의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추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종합적인 미술관의 역할로 기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곳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서울관은 전시실 외에도 다원예술영상관 등을 두며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표방합니다. 두 공간이 만들어지며 그 사이에 개최된 개관 기념전이 공간의 목적과 기능의 의미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향후 연구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전시 사이에는 약 2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변화된 미술 매체와 함께 미술관 공간 개념의 확장, 기획의 개념, 그리고 큐레이터의 역할 변화, 그리고 도록 출판의 변화 등을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개별 전시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공간의 변화와 함께 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전시사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선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특히 이제 1970년대를 보면 어떤 것은 한국 근현대 미술이라고, 어떤 한국 현대 미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혹은 다소 편의적으로 좀 붙여진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분명히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규정된 근대 현대의 어떤 구분의 어떤 정의 같은 것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시대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근대와 현대의 구분이 언제나 참 모호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둘을 구분 짓는 일이 어렵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둘을 구분 짓는 것이 무용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 말하면 이 두 시기가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그런 시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시기가 단절이나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되고 이어진 것이라면 이라는 그런 상상입니다. 실제로 김환기 선생이나 김선생님이나 유영국 선생님과 같은 혹은 장옥진 선생님과 같은 작품들은 언제는 근대 미술, 언제는 현대 미술 이렇게
양쪽에 다 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근대 현대를 규정하고 설정하고 시기 구분하는 게 다급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다급한 시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만약에 그렇다면 근대와 현대를 어떤 그 연속적으로 혹은 달리 상상해 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혹시 그거에 대한 해안이 있으실까 해서 선생님께 저는 질문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전시 중에서 특히 1973년 한국 근대 미술 60년 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시는 한국 근대 미술 60년 전이라는 이 전시는 사실 근대 미술이라는 개념을 처음 공표하고 소장품 수집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저희 미술관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실질적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개관기념전으로 여기는 시각 또한 존재를 하는데요. 사실 근대미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작품의 제작 연도가 1960년대까지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선생님께서는 근대미술의 시대성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가 한국 미술에서 어떤 근대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부연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김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이 근대미술을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시인 거 맞습니다. 왜 70년대에는 신정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현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현대가 만들어지려면 뭔가 규정하고 선을 그어야 하는 게 있는 거고, 현대가 되기 위해서는 근대가 설정되어 있어야 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만들었으니 그렇다면 국립현대미술관 이전의 근대미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근대미술 60년 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경 선생님의 소론을 제가 잠깐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시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시기 동안 작가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70년대 초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972년에 근대미술 60년 전은 근대를 정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시인 게 맞는데, 그것은 70년대의 생각인 것이죠. 방금 전에 신정훈 선생님 발표하실 때 근대하고 현대를 다급하게 뭔가 현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 그래서 신정훈 선생님은 그런 점에서 2024년의 현재의 눈으로 보면 70년대에는 근대를 규정해가면서 현대의 성격을 만들고자 했다면 21세기에는 20세기 미술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기에 미술에 대한 성격에서 다급하지 않고 뭔가 포괄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 근대하고 현대를 57년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르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근대미술, 현대미술 이렇게 하지 않고 20세기 미술이라고 포괄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50년대 미술의 성격, 60년대 미술의 성격, 그 당시에 작가들이 뭘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는지를 말할 수 있고요. 저희가 글을 쓰면서 영문으로 번역할 때 가장 부딪히는 게 근대하고 현대를 영문으로 뭐라고 하느냐. 다 모던이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던하고 컨템퍼러리, 근대의 모던과 현대의 모던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영미권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어서 그게 번역에는 어려움인데, 그렇다면 그 모던이라는 것의 성격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추상이라던가 57년이라던가 이런 것에 구분을 하지 않고 20세기라는 큰 범주로 생각하는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21세기 오늘날의 시선이기 때문에 근대와 현대를 보는 눈은 현대를 보는 눈이 계속 변해왔듯이 그것도 변해오고 우리는 오늘날의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70년대에 그 현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근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변 두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예. 목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근대 현대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항상 듣고 나서 그런가? 근데 굉장히 미묘하고 예리하게 좀 봐야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 얘기도 이제 연장선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아서요. 선생님 두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저도 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연구자들이 근대 미술을 규정해 나간다라는 입장으로 근대 미술 전시를 이제 보려고 했는데 신정호 선생님께서는 현대 미술을 상상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규정하거나 상상하거나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신정훈 선생님과 저는 실은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했는데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현대 미술론자들은 현대 미술을 지향하면서 근대 미술 부재론을 강조했는데 왜 그토록 근대 미술을 부재한 것으로 강조하고 싶어 했을까? 그것이 이제 근대 미술을 주로 공부하려는 저에게는 약간 조금 더 궁금한 지점이었고요. 근대 미술이 부재한 채로 현대 미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지, 이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1960년대에 현대미술의 역사화가 진행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대미술은 당시로서는 근대와 다른, 그러니까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당대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역사화하는 일이 당시에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전시들을 연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물신화와 동반된 현대미술에 대한 관념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195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현대라는 단어가 미술에서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대 부재론, 근대 미술 부재론,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는 이와 같은 태도가 실제로 그런 론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바램, 근대 미술 부재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바램이었던 거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1950년대에 굉장히 많이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단 그 시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1970년대에도 혹은 80년대에도 우리는 근대 미술이 없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선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그 후자는 한국의 근대 미술이 이 철저한 한국의 미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서구 근대의 다양한 어떤 흐름들을 섭취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약간 한국 미술의 어떤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흔히 이제 등장하는 그런 근대 미술 비판론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그 민중미술 담론 속에서 이제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1950년대 근대 미술 부재론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라고 그럴까,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분들이 뭐 상술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저도 이런저런 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본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 근대 미술이 부재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근대 미술이 부재한데 어떻게 현대가 가능할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근대 미술이 부재한데 어떻게 현대가 가능할까? 실제로 당시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김영주 선생님이나 혹은 이경 선생님께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우리는 근대 미술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받았을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서구의 미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구에 잘 맞는 것들을 이제 도입하고 수용하는 이제 그런 논리로서도 이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은 이 1961년에
김창렬 선생님과 김병기 선생님의 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10년대 선생님과 1929년생이니까 30년대생이라고 말하면 이제 일정 정도 세대의 차이가 있는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때 김병기 선생님께서 김창렬 선생님한테 앵포르멜 미술을 두고 서구에서 다 빌어온 형식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세를 이렇게 펼칩니다. 그러니까 김창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대해서 즉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창렬 선생님이 어느 다방에서 사르트르를 읽고 있는데 그 윗세대 분이 저희들을 보면서 픽 하고 이렇게 웃고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우리가 사실 받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맞는 이런 서구의 이론들을 지금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여받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해서 외국에 있는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막 지금 섭취하고 그것을 갖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저는 이런 태도가 소위 근대는 부재하지만 현대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당시 어떤 사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현대 우선은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대가 없는데 어떻게 현대가 시작했는가의 딜레마에 대해서 당시의 작가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김희준 선생님께 하셨던 말씀에서는 이 1960년대와 현대미술의 역사화, 이것도 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이제 57년 기점론 관련된 겁니다. 이 57년 기점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7년에는 현대 작가 초대전, 소위 앵포르메를 중심으로 했던 젊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현대 작가 초대전도 있었고요. 또 모던 아트 협회도 이제 이때 발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위 야수파, 큐비즘 그리고 추상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전에 봤던 기계적인 모사라고 그들이 이제 비판했던 것이 아닌 이제 형태의 미술들을 구사했던 분들이 사실 다 모여서 뭔가 일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셋을 다 묶어서 현대미술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안전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은 거기서 앵포르멜이 조금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해 나가면 사실 현대미술의 에센스는 앵포르멜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7년 기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애매한 어떤 것을 사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점 이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를 빨리 단단하게 좀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어떤 염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뭐가 10년 됐다, 뭐가 13년 됐다.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해내가는 그런 마음이 뭘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는 그처럼 현대랑 근대를 다급하게 시기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시기 구분을 조금 다시 좀 흐트러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대 부재론의 문제는 실제로 근대가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전의 역사가 조금씩 쌓이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와 맞닿는 그 예전의 역사가 왜 없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 목선 선생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했던 얘기는 그렇게 1980년대의 어떤 미술 이론이나 문화 이론이나 문학 이론 같은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1930년대랑 너무 닮아 있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논의되는 가장 중요하다는 하는 얘기가 사실 이전에도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 두 시점을 딱 잘라서 계속해서 논의해 온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좁혀왔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네, 그러면 김희준 선생님 발표를 다시 좀 기억하시면서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김희준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간 이동과 그 공간에서 했었던 첫 번째 전시를 다뤄주셨는데 이런 발표는 그 공간의 성격이나 나아가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의 특성 변화도 잘 보여주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김희준 선생님께서 그 중에서도
1986년에 과천관의 개관 기념점과 2009년에 서울관의 신호탄 전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 저의 관심은 70년대 관심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973년 전에 개관 기념전이 한국 현역화가 100인전이었고 또 98년에 덕수궁관을 개관했을 때 개관전은 다시 찾은 근대미술이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러니까 그 미술관을 공간을 전전하던 시절인 경복궁 시절에 제가 발표했었던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개최한 다음에 73년에 이제 덕수궁으로 옮겼는데요. 이 근대미술 60년 전하고 한국 현역화가 100인 전의 전시 제목 차이가 국립현대미술관이 나아갈 바를 혹시 표방한 것이었는지 이 근대미술 60년 전으로 지난 미술을 정리하고 새 공간에서 현역 화가들의 전시를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미술관이 이전하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일은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지금 혹은 앞으로 미술이 이렇게 전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려와 사실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즉 당시 현재 미술과 앞으로 미술이 전개될 양상에 대한 고려가 필연적으로 그 설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전시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런 공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뭐 층고는 어때야 되고 이제 이런 논의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천 현대미술관의 설계도와 그리고 이 서울관의 설계도를 보면서 그 두 공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현대 동시대 미술을 상상하는 그런 방식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선생님이 이제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다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일 텐데요. 1980년대의 이 현대미술, 당시의 현대미술하고 2000년대의 현대미술은 이제 서로 다르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 공간을 두고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지 그 공간과 연관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먼저 목수연 선생님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이 72년 전에 있었고 한국 현역회화가 정확한 명칭은 한국 현대미술 한국 현역회가 100인 전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듬해 개최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전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들을 기획 의도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당시에 발간되었던 도록을 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 도록에는 우리의 근대미술사를 재평가하고 전통예술의 바탕 위에 서구의 새로운 조류를 어떻게 받아들여 소화했는가 하는 것을 일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전시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전시의 기획을 어떤 근대미술사의 재평가와 전통예술가의 어떤 조화, 서구와 전통예술의 새로운 조류의 조화, 이런 것들을 방점에 두고 있다면 한국 현대미술, 한국 현역화가 100인전은 한국 미술의 오늘을 평가 분석하고 내일의 좌표를 설정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내일의 좌표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미술을 이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에 나아갈 바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역화가 100인 전의 전시 작품들은 대부분 1973년 전시가 개최되었던 해에 제작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제작 연도를 가진 작품이 1957년에 이종우 작가의 아침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덕수궁 미술관을 새로 개관을 하면서 이제 분관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근대 미술을 정리하는 전시를 이듬해 전에 했으니까 아마도 새롭게 공간을 확장을 해 나가는 취지를 미래와의 어떤 접점에서 찾고자 했던 게 기획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과거의 전시들은 남겨진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획 의도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정훈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자료들을 좀 찾다 보면은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1980년대 과천관의 설립과 2009년에 서울관의
물론 개관 전입니다만 공간의 새로운 추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의미들이 전시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완공된 이후에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미술 문화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야외 조각 전시장을 겸비한 미술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 야외 조각 전시장이었는데요. 이 야외 조각 전시장이 당대 정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미술관 부지가 도시 외곽으로 결정된 하나의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관 또한 국제적 규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관을 지향하는 게 건축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미술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술관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근대적인 의미를 벗어난 현대적인 종합미술관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건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서울관도 종합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여기에서 덧붙여서 제가 주목한 것들은 이제 미술이 다원화되는 측면을 공간에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신 이 공간이 다원 공간인데요. 이렇게 강의나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지만 실험적인 작품들을 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름 앤 비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영상들도 같이 소개하는 영상관도 미술관 안에 공간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공간을 통해서 좀 드러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천관도 개관 당시에 연극이나 영화, 무용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간에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야외 무대 공간을 조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야외에 약간 무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관 내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야외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부 개최를 하기는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과 함께 한다기보다는 각자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서울관에서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미술의 안으로 이제 큰 범위 안에 예술 안으로 들어온 그런 미술의 지향점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관의 전시 개관기념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규모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4개의 전시 중에 3개의 전시가 그 국제전으로 개최가 됐고요.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어떤 화이트 큐브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 약간 헐벗은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그대로 노출을 하고 그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들. 그러니까 작품들이 그 공간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 작품들이 이제 동시대 미술들이 그 공간들과 굉장히 상호 조화롭게 전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호탄전을 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저희 주제 1, 근대와 현대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근대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근대 미술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획정되어 왔는지, 또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그 표제를 내건 여러 전시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상상이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 발표가 그렇듯이 충분한 어떤 답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전해주고 또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오늘 그 아이 전체 패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저희 그 주제 1 파트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